네, 황교안 작가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어떤 이슈인가요?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느냐?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후 계속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그간 집회를 막으려는 경찰의 시도가 법원에 번번이 깨져왔습니다. 그래서 정부는 이달 10일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의 집시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통과시키고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. 네. 이렇게 시행되자마자 실제로 이 시행령을 근거로 집회 금지 통고를 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. 경찰은 11월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가 신고한 대통령실 앞 행진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습니다. 저희가 이 문제를 좀 다루기는 했는데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간 다음에 처음으로 지금 사례가 나온 거네요. 그러면? 좀 알려진 사례로는 처음인데요. 그간 경찰이 금지 이유로 주로 든 건 집시법 11조 3호 대통령 관저 앞 100m 내에서의 집회 금지 조항입니다. 네. 근데 이제 법원은 계속 대통령실은 집무실이지 관저가 아니다.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석할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.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에는 헌재에서 이 11조 3호 자체가 과잉 금지라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. 물론 이제 그 이후로도 경찰은 계속 이 조항을 들어 금지 통고를 하고 법원은 다시 금지 통고를 취소시키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는데요. 이번에 이제 경찰이 들고 나온 건 집시법 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조항에 대한 겁니다. 이 조항은 대도시의 주요 도로가 완전히 막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미리 지정한 일부 도로 구간에서의 집회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인데요. 네.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통령실 앞 도로인 이태원로와 관저 뒷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촌로 등을 이 주요 도로 리스트에 포함시켰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서 주요 도로로 지정한 거다.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이게 원래 개정 전에는 서울에서 16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요. 이번 개정으로 20군데가 됐습니다.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교통량이 많은 데를 지정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뭐 대통령실 앞 도로가 차선도 좁고 대통령실이랑 국방부 빼면 반드시 꼭 이 도로를 이용해야만 한다. 그런 장소가 별로 없는 길인데요.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당연히 이제 지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대통령실이 옮겨갔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소통을 위해 중요한 도로가 된다는 게 좀 많은 분들이 갸우뚱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주요 도로 지정 기준이란 게 있을 거 아닙니까? 뭐예요, 그게? 이제 경찰은 교통량이나 집회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요. 명확한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서 자의적이란 논란이 좀 계속 있었습니다. 네. 뭐 이전에도 오래전부터 이제 청와대 인근 도로들과 청와대로 향하는 주요 도로들이 목록에 대거 포함되어 있었는데요. 뭐 이 리스트가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다가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이제 바뀌니까 이게 이제 교통소통이 목적이 아니라 권력 불통이 목적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주요 도로로 지정이 된다고 해서 1년 365일 24시간 집회 금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이제 법에서는 지정된 도로라도 교통소통을 위해 어쩔 수 없을 때만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그러니까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라든지 뭐 이럴 때. 그렇죠. 이제 뭐 인원도 봐야 되고요. 예. 그런데 경찰이 이번에 금지 통고한 트랜스젠더 추모 집회는 신고자가 참여 인원이 200명이라고 신고를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집회가 11월 20일 세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전후해서 이제 매년 열리는 집회인데요. 작년에도 한 2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집회로 교통소통이 어려워져서 아예 금지해야 한다. 이게 좀 너무 과도한 엄살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. 가령 이제 한 차선만 이용해 행진을 시킨다던가 뭐 질서 유지인을 두도록 하는 등의 협의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냥 대통령실 앞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법의 남용이다.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아무튼 금지 통고가 됐으면 집회 주최 측에서는 뭘 할 수 있는 겁니까? 신고 단체들은 일단 금지 통고에도 굴하지 않고 용산에서 반드시 집회를 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.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밝히진 않았습니다. 네. 일단 금지 통고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는데요. 이게 시행령 바뀌고 첫 법원 해석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. 전문가들은 이제 집회 규모가 작아서 개정된 시행령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상되는 교통 방해가 집회를 아예 금지할 정도는 아니다. 그렇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. 예. 근데 이제 뭐 시행령 자체가 위헌이다 또는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집시법 12조 자체가 위헌이라 이런 소송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걸어볼 수도 있는데요. 뭐 이건 아무래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. 당분간은 경찰이 개정 시행령을 이용해 금지 통과한 사례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. 꼭 그럼 거기서 할 필요 있냐? 다른 데 가서 하면 되지 않냐? 이렇게 그러니까 주장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이제 집회 자유에는 근데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포함된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요. 그러니까 집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집회 장소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. 네.
용산에는 뭐 대통령실도 있지만 뭐 트랜스젠더들에게 용산과 이태원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요? 예, 이제 집회 신청 단체들은 용산은 트랜스젠더들에게 마음의 고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. 이게 이제 뭐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에 세상을 떠난 트랜스젠더를 기억하는 날인 만큼 뭐 많은 이들이 자신이 살고 일하고 세상을 달리한 공간에서 추모라도 좀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마무리하죠. 황교영 작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